윙글라바 채널 양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영상은 깁니다. 제가 오늘 할 말이 좀 있어가지고요. 오늘 영상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미얀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보시는 분들은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미얀마의 모습입니다. 제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는요, 아무래도 한국 뉴스 같은 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기가, 챙겨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 한국의 이슈나 뉴스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편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보는데 한 며칠, 한 2, 3일 정도 된 것 같던데요. 경제보좌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었나요? 그분이 한 발언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사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했던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슈가 좀 됐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며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 50대 60대 분들 한국에서 등산 다니시면서 SNS로 악플 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동남아에 가서 일을 해라, 사업을 해라. 한국 식당들은 왜 꼭 한국에서만 경쟁을 하느냐, 동남아 국가, 아세안 국가로 가가지고 사업을 하시라, 식당을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대 청년들한테는 한 국어 국문학과 다니는 청년들 전부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아세안 국가에서 한글 학교 교사로 쓰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해외 취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말이 많아가지고 그분께서 사퇴를 하셨던데, 물론 사퇴하고 나서 해명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해명도 하셨더라고요. 동남아가 뜨는 시장이고 희망이 있고 기회의 땅이니까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거지, 이게 혐오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경제보좌관이라는 분이 어느 세미나에 가가지고 기업인들 만나는 세미나에 가가지고 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조금, 제가 아무래도 양곤에 살고 있다 보니까는 양곤에 살면서 태국 방콕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요. 베트남도 가끔씩 합니다. 그런 제가 동남아의 한 아세안 국가 중에 하나인 미얀마에 사는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반박하는 영상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하셨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영상인데요.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류의 영상들을 참 찍고 싶었어요. 한국에 있는 뉴스거리나 이슈들을 미얀마에 대입을 시켜보고, 또 미얀마에도 그런 비슷한 이슈들이 있는 거를 또 비교를 해보면서 어떻는지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영상을 찍고 싶었었는데, 아무래도 정치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좀 자극적이게 될 수도 있을라나 싶어서 안 찍다가, 오늘 여기 그 경제보좌관 김현철 보좌관님이 하셨던 전 보좌관이죠, 이제 하셨던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아무튼 지금 찍게 됐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류의 영상들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찍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본론으로 시작해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50대 60대 분들 SNS에 악플 달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 일해라. 미얀마 기준으로 본다면은 50대 60대 분들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관료가 그렇게 안 떠들어줘도, 강조 안 해주셔도 이미 많이 와 계시고요. 정말 힘들게 사업들 하고 계십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교민의 70%가 제 생각에는 중장년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콕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에도 미얀마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은 5, 60대 분들이, 5060 세대 분들이 가셔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강조 안 하셔도 한국이 원체 요즘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많이들 나와 계세요. 많이 나가셔서 사업도 하고 힘들게들 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식당은 왜 한국에서만 하냐, 해외로 나가라, 아세안으로 가라, 이런 아세안에 가서 한국 식당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좀 웃겨가지고 안 웃을 수가 없네요. 한 가지 예로 요식업을 드셨겠죠, 물론. 근데 말꼬리 잡기식으로 한번 제가 반박해 보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적어도 미얀마만큼은 여러분들 혹시나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부탁드립니다. 한국 식당은 그만해주세요. 지금 미얀마의 교민이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식당만 해도 15개에서 17개 정도 됩니다. 교민이 3,000명밖에 안 되는데 15개, 17개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물론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뭐 한국 식당 한국인만 먹는 거 아니잖아. 뭐 현지인들도 많고 현지인들한테 많이 팔아야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얀마 소득 수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월급이 1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최저임금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식당에 가가지고 그 비싼 한국 밥 한 끼에 뭐 8,000원 우리 돈으로 뭐 10,000원 하는 그런 식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자, 누가 현지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한국 식당을 갈 수 있느냐? 상위 10% 정도 되는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음식만 먹습니까? 미얀마 사람들이죠. 제일 많이 먹는 건 일단 미얀마 음식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외국 음식들도 지천에 널려 있는데 굳이 한국 음식만 그렇게 먹을까요? 아니겠죠. 미얀마 그렇게 소비력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베트남, 태국은 어떨까요? 베트남, 태국도 비슷비슷합니다. 월급 30만원, 50만원 받는 사람들인데 자기 하루 일당이 10,000원 정도에 되는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어차피 교민들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미얀마는 자, 한국 식당이 이미 많이 있으니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기도 힘들고요. 제가 미얀마에서 처음에 밥도 팔아봤습니다. 음식도 팔아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아세안 국가에서 막연히 그냥 식당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세안 국가에서 그다지 한국 식당 좋은 사업 아이템은 아닌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20대 대학생들 한국에서 취업하지 말고 눈을 아세안으로 돌려라. 네, 뭐 맞는 말입니다. 저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외 취업 좋죠. 근데 말씀하신 한글 학교 그거 뭐 정부에서 만들어줄 건가요? 해외에다가 한국 정부에서 만들어주고 한국 정부에서 영업도 해주고 해가지고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아세안 국민들 데리고 올 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대학생들 데리고 교사로 취직시켜가지고 한국어 교육 할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여기 한국어 학원들 사실 많습니다.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한국어 학원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학원들에서 20대 대학교 졸업한 대졸자 한국인 선생님들 쓸 것 같습니까? 한 군데도 안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졸자 데리고 와가지고 한 달에 그래도 못해도 지출이 대졸자 그 한 명 밑으로 3,000불은 낼 겁니다. 뭐 월급, 숙식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3,000불 지출 그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죠? 감당 못해요. 여기 학원비가 얼만데요. 여기 학원비가 무슨 한국처럼 그렇게 뭐 수십만 원씩 한 달에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세 달에 10만 원, 뭐 네 달에 10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나라 아닌데 어떻게 대졸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사정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기보다야 학원비가 비싸겠지만은 한국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교사로 쓰면서 할 만큼 수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힘든 얘기예요, 힘든 얘기. 자,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물론 지금 한류가 굉장히 동남아시아에서 핫하니까는 한류 문화 때문에 그렇게 좀 쉽게 비교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 계신 분들 막연하게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한류 쉽게 얘기하면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 연예인을 좋아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한국 문화를 다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굉장히 대단한 착각입니다. 물론 연예인을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면은 한국 문화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 가지고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겠죠. 한국 음식, 제품, 언어 있겠죠. 하지만 그 메인은 그 중심은 포인트는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한국어를 왜 배우겠습니까? 물론 극소수는 내가 한국 연예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언어에 관심이 가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뭔가 한국어를 배웠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지 한국어를 배우는데 메리트가 없다면 안 배우겠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내가 돈을 내고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메리트가 있으면 배울 건데 아니면 안 배우겠죠? 수요가 있어야지 한국어 학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어야지. 동남아에서 수요가 많아야지 한국어 학생들이 생기고 그 수요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인구가 정말 어마어마해야지 각 학원들이 한국어 선생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월급이랑 그런 걸 주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한국인 직원들 주재원 몇 명 제외하고 나면은
다른 뭐 현지 채용이라든지 한국에서 채용해서 데리고 들어온 한국인 직원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공장이라든지 회사 전체 인구에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동남아로 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저렴한 인건비 때문입니다. 저렴한 인건비. 인건비가 저렴해서 가는 건데, 그런 공장에 물론 관리직이라든지 부분적으로는 한국인을 꼭 써야 되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을 쓰겠지만은 극소수인 거고요. 거의 대부분은 현지인을 씁니다. 인건비가 싼 게 메리트라서 왔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밖에 나간다고 무조건 일거리 창출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해외 나가서 뭐 일하세요, 사업하세요 하시는데, 동남아 막연하게 보면은 굉장히 쌀 것 같죠. 물가도 싸고 뭐 창업하기도 쉬울 것 같고 쌀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잠깐 그냥 동남아 미얀마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한국인이 살기에 평범한 아파트, 한국인이 살기에 그냥 평범한 수준의 아파트, 그런 것들 여기 1,000불 정도 합니다. 1,000불 정도 한 달에 월세가. 뭐 한국으로 따졌을 때 뭐 롯데캐슬 정도 되는 거다 뭐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안 산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한국 뭐 아파트 브랜드를 잘 모르겠네요. 근데 조금 고급 아파트다 하는 수준이 된다면은 여기 2,500불, 3,000불 합니다. 2,000불짜리 아파트 굉장히 많습니다. 방 3개, 2개 있고 2,000불 하는 아파트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000불 정도 하는 아파트들은요, 한 15년, 20년씩 된 아파트들이에요, 미얀마에서도. 그리고 뭐 식당 얘기 하셨으니까는 전 보좌관님께서 식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미얀마 잘 나가는 쇼핑몰, 매출 잘 나오는 쇼핑몰 식당가에 60평, 70평대 가게 월세가 14,000불입니다. 14,000불 한 달에. 얼마를 팔아야지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14,000불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재료비, 인건비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은. 그죠? 부동산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당연히 공급이 그만큼 딸리니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론 여기에도 40만원, 50만원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요, 한국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 살기 힘드실걸요? 정말 안 좋아요. 한국에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뭐 30년 된 주공 아파트도 지금 가보면 그거보단 좋을 거예요. 진짜 그거보단 훨씬 좋을 거예요. 30-40만원짜리 아파트들, 여기에 있는 30-40만원짜리 아파트들. 여기가 그렇습니다, 미얀마가. 물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여기보다는 싸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동남아라고 해가지고 뭐든지 창업하는데 쌀 것 같고 살기 쌀 것 같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정부에게 뭐 이것저것 만들어내라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부가 뭐 일거리 창출 경제개혁이라는 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경제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망언을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교수 출신의 학자라면은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었을 거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근거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 제시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수치나 그런 것들만 보고 뭐 경제 성장률 이런 숫자만 보고 동남아가 좋다, 무조건 동남아로 가라, 무조건 동남아로 가라고는 안 했죠. 근데 동남아로 눈을 돌려라, 아세안으로 가라, 불평불만 하지 말고 헬조선 하지 말고 헬 동남아로 가봐라, 그럼 여기는 해피하다. 그런 식의 발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남아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 얘기를 듣고 좀 화가 나기도 화가 났었고 막 좀 황당했었어요. 사실은 화가 난다기보다는 좀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뭐 흥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뭐 김현철 경제보좌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제 실직자 되셨으니까는요, 미얀마 한번 오십시오. 미얀마 한번 오시면은 제가 아주 싸게 미얀마 뭐 언론에서 말하는, 뉴스에서 말하는 뭐 마지막 기회의 땅, 뭐 마지막 보류의 땅, 뭐 그런 미얀마 말고요, 진짜 미얀마 하나 보여드릴게요. 싸게 1+1으로 뭐 태국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많고 진짜 동남아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는 짐 싸가지고 오셔가지고요, 한국 식당도 하나 하시고 창업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한국어 학교, 한글 학교도 하셔가지고 한국 우리 젊은 20대 대졸 청춘들 불러가지고 교사로 쓰면서 적자 펑펑 보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네, 연락 주세요. 댓글로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하도 이게 인기가 없는 유튜브다 보니까는, 채널이다 보니까는 당연히 안 보시겠지만은, 네, 혹시 보시게 된다면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